자, 저번 시간까지 디스코드 친구 추가 및 디스코드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과 그 다음에 채널 만드는 방법부터 설정하는 방법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세적인 이제 채팅 채널 및 음성 채널 추가하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음성 채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네럴이라고 되어 있는 채널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옆에 마우스 올려보면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요걸 눌러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채널 이름을 1로 지정하고요. 채널 주제를 그냥 뭐 기모찌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1번 채널이고 여기가 공지사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제너럴 여기를 공지사항으로 많이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 초대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권한도 나와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일일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번만 채팅을 가능하게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 보내기를 끄고요. 일단 제너럴 채팅방은 메시지 읽기가 무조건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일단 에브리원이기 때문에 켜져 있고 그다음 뭐 제너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채널 만들면 끌 수도 있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메시지 보내기와 메시지 관리, 그 다음에 TTS 메시지 보내기, 링크 첨부 등등등이 다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금지시킬 수 있다 하면은 뭐 금지시킨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막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웹훅도 마찬가지. 웹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링크에서 뭐 주는 거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본인 원하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 눌러가지고 쓰레기통만 눌러서 제거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짜잔. 완료가 안 되네요. 왜 안 될까? 그래서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채팅 채널 한 개 더 만듭시다. 채널 이름을 또 지정할 수가 있죠. 채널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다 칩시다. 이 채널에 누가 접속할 수 있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지책을 가진 사람들만 올 수 있게, 2번 지책을 가진 사람들만 올 수 있게, 아니면 둘 다 올 수 있게, 에브리원은 제외. 아니면은 에브리원 해서 누구나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에 영어와 한글만 가능하기 영어와 숫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텍스트 채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채널 전용으로 또 이제 초대 권한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음성 채널 간단하죠. 이제 채팅 채널 이제 음성 채널인데 음성 채널도 마찬가지 음성 채널 한글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지정을 했다 이렇게 만들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옮길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는 것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수 채널 보통 맨 밑에 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첫 번째는 음성 품질입니다.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사람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 애호가가 아닌 이상은 60 이상의 속도는 권장하지 않다. 보통 이제 60이에요. 이게 제일 빠른 겁니다. 모바일도 포함을 해서 이걸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비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사용자 수가 있는데 혹시나 여기 이 채널에 몇 명 이상 들어올 수 없게 지정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걸 한개 씌면 돼요. 일단은 0일 경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한 명만 쓸 수 있게 단독 이거는 솔직히 할 필요가 없지만은 할 수 있고요. 두 명.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버워치방 만든다 하면은 최대 12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6팀 6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해가지고 5명만 한다 하면 이렇게 5명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최대 99명까지 가능하지만 그냥 제한 없으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한 없으면 하고 그 다음에 뭐 초대 그 다음에 권한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팅을 설정하시면 돼요. 음성 채널을 보통 끌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켜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켜놓을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소리 끄기만 하시거나 마이크 끄기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말고 보면은 위에 음성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성 연결됨이라고 그걸 보면 연결 정보가 막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말고 옆에 보면 연결 끊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보이스가 아예 나가게 됩니다. 어떤 채널에서도 다 보이스가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 이걸 누르면 이제 파일 첨부를 할 수 있고요. 파일 첨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채널 채팅에서 여러분이 멘션을 한다고 하면 골뱅이를 누르신 다음에 에브리원을 하면은 모두에게 이제 채팅을 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말고 특정 채널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저지밴드 채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르고 싶다 하면은 골뱅이 누르고 히어만 치면은 이 채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이제 채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이제 실질적인 실친들 혹은 실제로 얼굴 까고 있는 지인들만 있는 채팅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저들도 쓸 수 있는 채팅방을 또 따로 만든다. 혹은 오버워치 채팅방 뭐 무슨 채팅방 다 따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만 부를 때는 히어를 쳐가지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 인물만 한다고 하면은 골뱅이 치고 닉네임을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초대를 그 멘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특정 직책이 있는 사람들에게 멘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본인이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를 경우에는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닉네임일 경우 이렇게 프로필이 뜹니다.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혹시 지우고 싶다고 하면은 일반에 가셔가지고 뭐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채널 편집에 가시면 여기 보면 쓰레기통 모양 있죠. 이걸 누르면 채널을 아예 지울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도 마찬가지. 지울 수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쓰고 싶다면 여기 보면은 이모티콘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코라고 하는 이모티콘이 지금 제가 있는 요 니코라는 요 채널에서 얻은 건데 이거를 쓰려면은 니트로라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액제를 내고 이제 쓰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 기본적인 이모티콘 이거는 뭐 사진 이모티콘이고요. 기본적인 얼굴 이모티콘 그다음에 뭐 물체 이모티콘 자연 이모티콘 그다음에 뭐 음식 이모티콘 그다음에 뭐 활동 이모티콘 여행 이모티콘 사물 이모티콘 그다음에 뭐 기호 이모티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기 이모티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모티콘 자체가 이거를 하고 영어로 뭔가를 적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모티콘이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친 글을 고정, 수정, 아이디 복사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삭제해가지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뭐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채팅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적은 글이 재밌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적은 글을 따봉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글 적은 거 채팅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add 리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리액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가 이제 극혐이다 해가지고 얼굴 찡그린 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좋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똥을 던지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똥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했는 이모티콘을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줬는데 본인은 이제 이걸 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빼고 싶어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은 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끄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플러스 원이 됩니다. 그런 점들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알아놓으시면 좋고. 보이스 채널 제가 이제 클릭해서 했는데 만약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옮기고 싶다면은 드래그를 해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이제 이미지 복사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개비스콘자를 올린다. 개비스콘을 첩시다. 개비스콘 쳐서 개비스콘을 검색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 개비스콘 이미지를 올린다 하면은 뭐 사진 복사하듯이 그냥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이 이미지를 바로 복사를 해서 복사가 이제 안 뜨네. 보자. 복사해야겠다. 복사를 해서 이제 디스코드 링크에 붙여넣기를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코멘트 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얼굴 추가한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추가 가능한 거죠. 여기다가 뭐 본인 리액션으로
뭐 오케이 사인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언급이 뭐냐면은 본인이 언급된 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정된 메시지 같은 경우 이동하기를 눌러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채널을 운영했는데 본인이 이 채널을 어떠한 이유에서 삭제를 하고 싶다 하면은 채널 설정을 서버 설정을 다시 들어가세요. 서버 설정을 가신 다음에 서버 밑에 보면은 쓰레기통 모양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양을 누른 다음에 서버 삭제를 눌러가지고 아예 서버를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버 운영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서버 삭제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디스코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스코드 프로그램을 아예 끄신다고 하면은 요 디스코드 프로그램 우클릭 하신 다음에 뭐 삭제를 하시면 되고 삭제를 끄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디스코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스카이프와 그다음 카카오톡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두 개와 비교를 했을 때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월등히 음질이 좋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보이스 채팅을 했는데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뭐 프로게이머들이 쓴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제가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쓰구나 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가 직접 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추천을 하고 그다음 저도 디스코드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혹시나 저의 추천 혹은 다른 여러가지 곳에서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아신 분들이 디스코드 사용법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던데 디스코드 사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채팅 옮기는 것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옮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옮길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채팅이 본인이 이제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아무 채팅 해가지고 본인이 맞는 주제다 하면은 거기다가 그냥 대화를 해보세요. 자신 있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디스코드 사용법에 대한 간단하지 않죠. 디스코드 자체가 이제 쓰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만큼 많은 기능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이것 말고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모르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원센터나 아니면 트위터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디스코드 관련 튜토리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